또 연결 사회 언론노조 130개 지부를 연결하는 이 또 연결 사회 시간에 오늘은 디트뉴스 24 지부 김재중 지부장님, 유소라 조합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너무 고맙습니다. 자, 디트뉴스 24 사실은 이 언론계에서는 사실은 한 23년, 24년 이렇게 꽤 그 화제가 됐던 언론사, 지역 언론사이고 또 최근에 또 화제가 될 만한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탄압의 어떤 그 피해자, 그 투쟁의 현장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김재중 지부장님께서 좀 회사 소개, 그 다음에 저희 지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디트뉴스 24라고 하는 회사는 2001년도에 그러니까 인터넷 뉴스 초창기죠. 충청권 기반으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창간한 1세대 인터넷 언론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네네. 주로 정치 행정 분야에서 권력 감시 기능을 하는데 주력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 시장, 도지사, 지역의 정치인들 비판하는 기사들을 그동안 많이 그 작성을 해왔고, 챗 GPT한테 물어보면은 그래도 충청권에서 가장 진보 성향을 띠는 언론 몇 군데만 소개해줘 이렇게 하면은 뭐 MBC 포함해서 이렇게 한 서너 군데 찝어주는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뭐 그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고, 지부는 사실은 그 노동조합이 그동안 설립돼 있지 않았었는데 그 2018년 정도에 디트뉴스를 인수한 그 타이어 은행, 타이어뱅크, 타이어뱅크에서 이 회사가 워낙에 이제 유명한 그 갑질들을 기자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결국에는 노동조합 설립해서 노동조합 이름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2023년 5월 6월에 지부 설립을 하고 이제 언론노조 식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언론노조에 합류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워낙 이제 뜨거운 투쟁 현안들을 가지고 이제 싸워 오셨던 지부이고, 소개대로 이 충남, 그 대전 충남 그 지역에서 진보적인 그리고 이제 권력 감시를 하는 1세대 언론, 1세대 인터넷 매체로 이제 활동을 해오셨던 거죠. 근데 제가 MBC 본부장일 때 이렇게 중집이나 이렇게 논의되는 것들 보면 되게 작은 지부 거잖아요. 기자들도 이렇게 막 많은 곳이 아닌. 그런데도 이게 투쟁력이 되게 강하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곳들이 함께 연대해서 싸워주고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은 디트뉴스 24 잘 모를 수 있는데 지역에서는 상당히 되게 자리 잡고 있는 언론사인 것 같더라고요.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지부장님이 다 이끄셨다. 만드셨다. 디트뉴스 할 때 디트가 어떤 뜻입니까? 이거 창간하신 그 선배들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알파벳 D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DT, 뭐 데일리 트루스, 대전 트루스, 뭐 대전의 진실, 뭐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해석이 분분한, 해석이 분분하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모시게 된 이제 이유가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그 비 피해가 심할 때, 대전 충남 지역에서 비 피해가 심할 때 대전시장, 충남지사, 세종시장 등이 이 수해 복구를 뒷전으로 하고 해외에 그 외유성 출장을 갔다라고 이제 디트뉴스 24가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전, 충남, 세종 이 세 지자체에서 정부 광고를 끊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게 언론 탄압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판 또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일단은 요 경과 부분은 우리 유소라 조합원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일단 7월 21일 충남 일부 시군이 수해를 입었고 당시 전국 최고 규모라고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 응급 복구율이 40%대였고요. 또 세종에서는 실종 신고 하루 만에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질타가 직접적으로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디트뉴스가 4개 시도 단체장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기를 인수하기 위해 유럽을 출국한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 일주일여간 지역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졌고 질타도 있었고 또 시민사회단체의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그렇게 하고 29일 같은 달 29일 단체장들이 귀국을 하고 그 다음 날인 30일부터 대전시, 충남도, 세종시 공직자로부터 정보 광고 중단을 통보받게 됩니다. 시청 뭐 도청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네네. 이제 디트뉴스 24 정보 광고 안 주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필이면 왜 디트뉴스 니네가 첫 보도를 해가지고 이슈를 만들었으면 왜 우리를 지사밖에 만드느냐. 이제 유럽에 가서 이제 대회기 인수하고 이러면서 본인들끼리 저녁에 이제 식사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반주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디트뉴스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공모가 됐던 걸로 가 있을 때 보도가 나온 거군요.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왜 가냐? 그러니까 나갈 때부터 기분 나쁘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보도 자체는 사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당연히 보도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사안이고 또 역대로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뭐 불이 났거나 재난이 났거나 그럴 때는 뭐 예정된 외유도 취소하는 게 사실은 보통이고 그럼에도 뭐 출국을 강행하면 뭐 제정신이냐 뭐 이 난리에 해외 출장 그런 보도는 사실 다른 지역이나 일반적으로 나오는 보도인데 이거를 가지고 치졸하게 이렇게 정부 광고를 끊는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명이 이렇게 같은 시기에 나가는 건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중요성 뭐 있겠지만 지역에서 그리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렇게 4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운다는 게 누군가 대표로 사실 가도 됐었던 문제인데 아니면 뭐 부시장급을 보내고 시장은 그렇죠. 남아서 이제 그 피해를 막는다든지. 어쨌든 이제 비판이 쏟아지니까 출국하기 전에 이제 기자회견들을 해요. 김태흠 지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국제 관계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MOU 체결 같은 거 있잖아요. 가서 뭐 투자 유치해 온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제 나가는데 이제 지역에서는 대체 반응들이 지금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굳이 4명이 같이 그냥 한두 명만 대표로 나가고 부단체장이 대신 나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당시에 이제 수혜가 사실은 충청권에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나 서산 같은 데는 바로 특별재난지역 그 지정이 됐고 그 이후에 7개 시군이 추가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9개 정도가 특별재난지역이 됐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그냥 뭐 특히 충남 같은 경우에는 비 때문에 쑥대밭이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예. 결국에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던 걸 방증하는데 뭐 도지사 한 사람이 사실은 이게 뭐가 더 중요한지를 이제 판단을 잘 하지 못했다. 그렇게 비판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도가 팩트가 틀리면 반론을 정정을 하면 되고 주장이 마음에 안 들면 반론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지사들의 반론 해명 이런 거 다 니트뉴스 충실히 실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도 아니 그 나갈 때도 입장을 얘기하고 나갔다며. 맞아요. 자기 가는 게 중요해서 나간다고. 그게 보도가 됐고. 그것도 그렇고 해외에서 이런 복구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해외에서도 챙겨볼 수 있다. 챙기겠다. 네네. 충남지사는 그렇게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다 이제 전달을 한 거고. 물론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는 뭐 물론 보도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럼 반론 하면 되고 정정하면 되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 대고 정부 광고를 안 주겠어. 그 누가 봐도 정부 광고를 이용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국가기구에? 네네네. 사실 너무 쫌스러워. 아니 사실 지역 언론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중앙 언론은 이제 뭐 정부 정권 이런 억압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지역 언론 이런 지방 권력의 억압을 또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가 또 심심찮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세 개 지자체가 연합해가지고 한 언론사를 찍어가지고 이런 거는 정말 들어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지역 언론에서 평생을 일을 하시고 퇴직하신 선배 기자들하고 저녁 자리가 있었어요.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한 개 자치단체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이렇게 좀 이런 경우들이 엉망 생기는데 광역권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공모를 해서 뜻을 모아가지고 한 개 언론사를 상대로 이렇게 한다? 이거는 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충북지사는도 분명히 동참할 만한 분인데 안 들어가 있더라도 원래 디트뉴스 충북에서는 광고를 안 받나요? 충북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이 보통 충청권 하면 충북까지 묶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충북은 혼자.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충남은 한 권역. 그래서 언론이 보통은 이 두 개 영역을 한꺼번에 다루지 않아요. 한쪽 권역에
뭐 맞아요. 충북에서만 활동하든가 요 권역. 아니면 요건역에서 활동하든가. 그러니까 DT뉴스 같은 경우에는 출입처가 아닙니다. 디테일스의 출입처가 출입처가 만약에 아니죠. 출입처였다면 아마 관심했어요. 빠질 분이 아닌데. 그럼 애초에도 광고를 하지 않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 광고에 맹점이 있는데 사실 정부 광고라고 하면 그 일반 시민들은 정부에서 대전시 어디에 얼마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줄 아세요. 근데 사실 대전시가 알아서 하는 거고 대전시에서 대전 MBC에 얼마 줄 건지 무슨 광고를 할 건지 DT뉴스에 뭘 할 건지 그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이제 알아서 하는 구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부 광고라는 게 지자체의 광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통칭해서 그러니까 지자체 광고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 중앙부처가 됐든 이렇게 국방부 광고이든 이런 것들 다 공공의 통칭해. 근데 그거를 뭔가 지정을 지자체가 한다는 거예요? 지자체가 알아서 한다라는 거죠. 지자체가 그 지자체 예산으로 이제 지역의 언론이나 이런 데에다가 주로 하는 그런 것도 통칭해서 그냥 정부 광고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언론재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 수수료를 이제 떼고 이제 그 광고들을 이제 분배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렇지만 그 광고를 할 매체를 지정하는 건 금액을 지정하는 건 지자체 혹은 이제 정부기구의 재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자체장들이 이제 디트뉴스 같은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할 때 정부 광고 안 줘, 뭐 줄여,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부 광고 시스템의 굉장히 맹점이고 이게 드러난 거죠. 근데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지역 언론에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면이 뭐냐면 지역 언론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경제 생태계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수익을 창출할 만한 그런 곳이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이 굉장히 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광역권에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으로는 그 폐간 압박이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합원들이 이제 디트뉴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미 겪으셨지만 이번 사건으로 또 나름 또 충격을 받으셨거나 사기가 저하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분노했고요. 분노. 그 다음에 이제 곱씹어 보면서 좀 자괴감이 들기도 했어요. 또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역 언론의 특성을 좀 반영해 볼 땐 사실상 폐간 시도 그리고 저희 이제 목숨줄을 좀 지자체가 쥐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지역 언론이 조금 계속 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일단 저는 연차가 적은 기자로서 느꼈던 점이고요. 또 경영적 위기라는 측면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이 사측의 대응이 저희와 같이 분노감을 똑같이 느낀다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또 사실상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 아쉬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권력과 자본의 어떤 유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모든 언론의 문제이긴 하지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노골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통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건설 관련한 자본이라든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문제가 됐든 직접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 행정 권력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보면서 뭔가 신기하달까 약간 대단하게 느껴진 게 보통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이렇게 조합원들이 분열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뭐 이렇게 뭐 시장한테 협조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많은데 투쟁해야 된다. 뭐 이렇게 분열되기가 쉬운데 디트뉴스 조합원분들은 굉장히 똘똘 뭉쳐 있다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요? 일단은 이미 분열이 한 차례. 그렇습니까? 이전에 아니면 이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타이어은행하고 한참 싸울 때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싸움에서 절대로 그 노동조합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료들이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옳았다라는 걸 지금 경험한 그 조합원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동료들이 회사를 떠난 셈이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훨씬 더 단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할 수밖에 없고, 또 너무 직설적인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이미 피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대차게 싸우면 이긴다. 이거를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체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23년 이 5, 6월 경에 이 지부가 만들어질 때 이미 이 타이어뱅크라는 이 악질 자본이 횡포를 부릴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부장님도 해고까지 당하셨다가 이제 복귀하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장우 대전시장을 칭찬하는 기사를 쓰라고 사주가 이제 김정규 회장이 이제 압력을 행사했다가 이제 해고도 당하시고 이런 이제 일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지역 권력하고 자본 권력이 결탁해서 압력을 가한 거라면 이번에는 이제 그 지역 권력이 정치 권력이 직접적으로 이제 정부 광고를 매개로 탄압을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이 광고 협찬이 주요 수입원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 언론 독립성을 지역 언론의 독립성을 유지하실 생각이신지 지부의 또 전략은 그러니까 지금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 광고 중단 결정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걸 뭐 공개하는 게 뭐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자치단체는 상당히 위축돼 있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언론 노조가 나서서 함께 싸우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역의 그 시민사회든가 노동단체에서 연대하고 있는 부분, 본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이런 싸움들이 있다 보니까 좀 겁을 먹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곳이 좀 있고, 이제 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장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그런 거 신경 쓸 만한 그런 막가파 스타일로 하고 계시고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표면적으로는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게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계속 중단 채 유지되고 있는 들려오는 얘기는 세종시장도 국힘이에요? 네. 무조건은 4개 광역단체장이 다 국힘. 요 대목에서 그러니까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번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관계는 이게 벌써 지금 취임 초부터니까 3년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광고를 중단했다가 재개했다가 중단했다 재개했다 이런 패턴들을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판 기사가 나가면 사주를 만나요, 이장우 시장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비판 기사가 쓴 기자가 전보 조치를 당하거나 뭐 해고 조치를 당하거나 이런 식이 돼요. 그러면은 광고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조합을 결성해 싸우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주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잖아요. 그러면은 광고를 또 중단을 해요. 그리고 또 뭐 해당 기자가 또 어떤 조치를 또 당하면은 또 재개를 해요. 이런 식의 패턴들을 계속 보여왔다는 거. 이 패턴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김태흠 충남지사나 최민호 세종시장이 가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장우 시장이 패턴화되어 있는 여기에 두 광역단체장이 합세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본질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혼자 하려고 하면 약간 뻘쭘한 저런 건데 이장우 시장이 치고 나가네. 뭐 계속 3년 동안 저렇게 해오네 하니까 우리도 올라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감시나 뭐 관심, 뭐 여론 이런 것도 힘이 많이 붙을 텐데 이제 지역에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감시 기능이나 관심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걸 이용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좀 아까 말씀드린 정부 광고의 문제와 엮여 있는 거라 이게 저희가 그 정부 광고 지표를 새로 만들어라 이런 사실은 좀 낮은 수준의 요구들을 해왔는데 오늘 이 사례를 들으니까 정부 광고 위원회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이 정부 광고를 이제 부적절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몰아주거나 이런 거를 좀 사후적으로라도 이제 감시하고 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국가에 좀 요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그게 결국 다 세금인데. 그렇죠. 세금은 이제 국민의 대표로 자기가 뽑혀갖고 국민을 대신해서 쓰는 건데 그걸 자기 쌈짓돈처럼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안 주고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주고. 그리고 이게 더 어이가 없는 게 보통 이렇게 해서 지자체장들이 반발할 때는 오보거나 허위 정보거나 그렇죠. 이랬을 때 그걸 핑계 삼아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건 그냥 팩트인 거잖아요. 정당한 팩트를 통한 지적마저도 광고를 갖고 지고 흔들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권력의 속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권력은 언론을 싫어하고요. 비판은 더 싫어하고요. 뭔가 거리가 있으면 그걸로 언론을 옥죄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런 이 상황이 지속이 될 거고 이제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럴 텐데 디트뉴스 24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돌파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우리 조합원 얘기 먼저 들어보고 제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기자로서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던 대로 네, 꿋꿋하게 이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뭐 기자회견도 했고 토론회도 했고 그 이제 그 추후에 뭔가 여론전도 조금 펼쳐 나갈 예정이고. 또 사실 이런 뭔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독 더 뭐 비판 보도를 하거나 없던 것도 뭐 끄집어내서 일부러 비판하거나 그런 것도 저는 사실상 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과거에 해왔던 대로 현재도 꾸준히 권력에 대한 견제 감시를 이어나가겠다. 근데 다만 저희가 조금 화가 나서 그 감정이 아예 실리지 않는다. 이건 제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뜻 취재는 응해요? 취재는 정부안과 별개로 뭐 예를 들면 뭐 그 공보관이나 대변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에서 배제를 시키거나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뭐 예전 뭐 MBC 뭐 왕따 사건처럼 그렇게 배제를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어떤 이런 좀 치졸한 방법으로 뒤로 압박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부장님의 전략은 좀 본질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이제 권력과 자본의 어떤 유착에서 시작된 문제고 우리가 이런 회사 내에 어떤 소유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지 못하면은 언젠가 또 벌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꼭 그 소위 말하는 그 보수 정권, 보수 권력에 의해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권력을 쥔 어떤 권력이든 간에 참 유혹을 느끼기 쉬운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들을 알리고 싸우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실제 법적 대응에 대한 부분도 지금 상당히 깊이 있게 지금 상의들을 하고 있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에 해당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 형법 123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증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한겨레나 이런 취재에 응하면서 시장님이 지시하셨는데요? 라는 워딩을 직접 날렸다든가 아니면 유럽에서 그렇게 하기로 뜻을 모으셨다는데요? 그런 발언까지. 그런 발언이 명백하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조언을 듣고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고 있고 근본적인 고민들은 지방선거가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또 미안 얘기지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집에 가실 분들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참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정치 권력이 언론과 싸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지방선거 공간 안에서 아까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자치단체장의 이 정부 광고 집행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을 언론 노조와 함께 좀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충청 남도지사, 대전시장에 출마하는 후보군들한테 예를 들면은 질의서 같은 걸 보내서 약속을 받아서 공약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으로는 이런 싸움들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내년 그 6월이고 그 전에 이 사태는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다시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계속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여론화를 더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2트랙, 3트랙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당장 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모습 강하게 어필하고 싸우고 여론전하고 장기적인 것까지도 이제 같이 함께 고민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아유. 약속 받아주시면. 그러니까 지역 국감도 있고 하여튼 이 이슈를 계속해서 이게 정말 너무도 말이 안 되는 그런 결정들이어서 이게 이제 얼마나 알려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너무나 저열한 수준의 언론 장악이라.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언론 장악을 시도했던 권력치고 이렇게 만료가 이렇게 좋았던 경우가 없습니다. 윤석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그 두 분 또 이 지부장님 조합원 모시고 또 오랜 시간 방송했는데 클로징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